안녕하세요. 2024년 5월 8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제 개인적인 방송이고 어, 부동산 경제 채널과는 상관이 없는 개인 방송이라 그 방송을 시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송은 이번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책을 제 아내가 받아와서 김영신 선배, 국군 간호사학교 출신이신 김영신 선배님께 이 책을 받아와서 제가 리뷰를 하고 책을 읽지 않는 제 아내 와이프에게 제가 보고하는 형식의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저는 군 생활을 했고 IMF 시절에 이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는 그 시대를 군대에 있었고 그 제 와이프를 군대에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전 와이프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좀 더 가슴에 와 닿았고 내용들이 참 얼마나 많은 그 선배 동문들이 학교를 살리고자 노력을 하였는지 어, 참 책을 읽는 동안 많은 생각과 감동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게 되었고 내용을 간단하게 시간이 허락하는 아마 첫 방송에서는 다 마무리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분량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 준비하신 투쟁하신 이 선배 간호장교 분들이 그때 마치고 바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으신 그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모두 지친 상태였고 그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그 책을 제작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그 자료들이 소실되는 거에 마음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야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관학교는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안에 이렇게 폐교될 위기에 처한 그 2001년까지 97년 IMF 터지고 2001년까지 그 4년간의 그런 어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현재 한국의 그 자랑스러운 사관학교로 현재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국군 그 의정병과로 99년에 임관을 해서 2002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2002년 전역 6개월 전에 결혼을 했고요.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는 송대위고 저는 김민 땡이라고 합니다. 중위로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와이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의 핵심은 자부심을 가지고 간호사관학교 출신으로 자부심을 가지세요를 전달하고 싶고 또 훌륭한 선배, 후배, 동기들을 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보는 동안 그 시대로 살짝 돌아간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한 감동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이민 와서 한 25년간 그 군대 시절을 포함을 해서 25년간의 추억들이 좀 지나가더라고요. 그 이민 와서는 국간사 선배 가족분들이 참 많은 힘도 되고 도움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 든든한 그런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책에 보면 페이지 131페이지에 함영희 회장님의 정언이 있는데 1985년 6본 인사운영감실에서 이 85년 당시에도 국간사 폐교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정식으로 폐교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러나게 된 거는 97년 4월이에요. 4월이면 IMF가 터지기 이전이죠. 97년 4월에 국방개혁위원회에서 그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 국간사 폐교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국간사 폐교는 의무사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의무사에서 6본 운영감실 그리고 국방부 모두 이제 그쪽에다가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게 97년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잠시 보면 그때가 김영삼 정부, 여기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 3당 합방으로 인해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시는데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 터지잖아요. 그때 이 정권 말기에 이 4월에 이 국방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혹시 좀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나. 그 역사적으로도 그 모든 면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과 정말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으로 가장 작은 표 차로 대통령이 되시죠. 그때 이인재가 큰 역할을 하죠. 원래는 경선에서 자기가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이회창 표를 많이 갉아먹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진짜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 일어난 그 변수였죠.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그 국간사 폐교는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정장교로 있던 시절에 그 국간사 그 사관학교 출신의 그 간호장교들을 보면 참 우수하고 현명한 두뇌를 가졌고 판단력, 근면, 성실 모든 면에서 다 우수하고 의정장교나 뭐 진료부는 거의 뭐 민간인이죠. 그래서 가장 이 의료 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인데 참 많은 그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런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시는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지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고 대위로 예편 전역하신 김대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물리치료 그 간호장교로 근무하시는 동안 그 개인적으로 그냥 의료 장비 전시회가 있어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나 봐요. 방문을 했다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 장비를 똑같은 걸 봤는데 그게 그 전시회에서 200만 원, 대략 2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비는 군수가통해서 2천만 원대로 군대 납품이 되었어요. 그 사실 알고 이제 좀 붕괴를 하셨죠. 굉장히 정의롭고 대단한 선배님이신데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의무사령부 그 당시에 의무사령부 웹사이트에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죠. 의무사령부 지시로 전체 의료 장비 감사가 실시되었고 그게 타겟이 그 병원이 되었죠. 그 후에 간호부장한테 뭐 혼났겠죠. 안 봐도 이제 그 눈에 선한 그 보이시죠? 간호장교 출신 분들 그 체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엄청난 그렇게 좀 혼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그래서 결국은 군대 생활을 계속 하시고 싶고 본인이 좋아하셨는데 군대가 안 맞다는 걸 나중에 아시고 전역을 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됩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별까지 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의 이 군대가 그분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수준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대위로 전역하시고 미국 이민을 결정하시고 미국에서 아이들 다 잘 키웠고 지금 남편분도 군인 소령으로 예편하신 그 훌륭한 그 장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국간사 출신들은 굉장히 정의롭고 제가 여기 와서 미국 와서 많은 선배님들 만나 뵙고 느낀 게 정말 군대에서 그런 불의 같은 거 이런 거 못 참고 항상 그 건의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의무사령부의 이 남자들 집단 이 보수적인 맹한 남자들 집단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게 안 이롭게 보인 거죠. 그래서 막 그 자기들은 이 간호장교들 제가 느낀 바로는 군대에서 간호장교들이 우수하니까 자기들은 그 우수한 능력이 안 되니까 시기를 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이렇게 이게 그 선배님 혼자만의 그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아닐 거예요. 그죠? 많은 예하부대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간호장교 분들이 앞장서서 막 이런 거 군수 비리에 대해서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자기들은 불편했겠어요. 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독후감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의무사에서는 이제 다른 의미를 들어서 간호사관학교 폐교에 대해서 계속 그 지속적으로 10년간을 하다가 97년 드디어 IMF 터지기 전에 이 일이 물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국방부 결국은 국방부에서 그 이 안을 제시를 하고 폐교 결정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 최종 그래서 뭐 이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이 현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손수 볼 수 없는 그 책 내용에 보면 초반에는 했는데 중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어떻게 진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뭐 압력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계시던 한국 포함 전 세계에서 일하고 있으시던 일을 하시건 아니면 리타이어를 하셨건 그 간호장교 선배분들이 힘을 모아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4년간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책의 66페이지에 어떤 근거로 그런 폐교를 해야 되냐 참 말도 안 되는 근거를 5가지를 제가 번호를 하는데 5가지가 책에 나와요. 66페이지에서. 이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이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폐교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한번 보시면 참 가관입니다. 이런 생각을 국방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그 믿기지 않고 이게 국방부인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5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 폐교를 밀어붙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비효율적이라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간호사관 학교가 간호사관 학교 출신 다 포함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만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집단이죠. 뭐 군대가 뭐 효율성을 가지고 물론 운영은 효율적으로 해야지만 군대가 생산적인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들 국방부는 뭐 돈 안 까먹고 돈을 버는 효율적인 집단인가? 하여튼 첫 번째가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참 부끄러운 이런 이유로 그게 첫 번째 이유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산 절감. 이 예산 절감은 말이 안 돼요. 여기 그 당시에 32억이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국방 비리에 관해서 2015년에 나온 그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군에서 비리 규모가 13억, 32억, 18억. 육군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저는 육군 비리가 큰 줄 알았는데. 근데 해군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5,890억. 이게 해상 작전 헬기 도입 비리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진짜 어질어질한 이런 금액을 국방 비리로 발각이 됐어요. 잠수함 이거 1,475 대단하죠. 그리고 공군은 전자장비 훈련 장비 뭐 이거를 전자전 훈련 장비 1,100억을 꿀꺽.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정도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방산 비리로 있는데 이런 데서 개혁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겨우 32억 쓰는 이 간호사관학교랑 국군체육부대랑 힘없는 두 개 묶어가지고 그거를 국방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것도 4년간 피를 말리게 밀어붙였어요. 책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다 상세하게 지금 오늘은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 절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가 민간으로 대체 간호 인력이 충분하다. 또 이런 거를 국방부에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그 5가지 중에 세 번째가 간호 인력을 아웃소싱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웃소싱이라는 게 이 국방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공부 한번 해보시면
어, 아주 큰 강력한 그런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이런 기구에서 넘볼 수 없는 자기들이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집단이 아래에다가 그 하청을 주는 게 아웃소싱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밸런스가 깨져서, 그러니까 애플하고 구글, 미국에 있는 그런 정말 큰 기업들이 한국에다 아웃소싱 주지, 한국이 미국에다가 아웃소싱 안 주잖아. 애플에다가, 구글에다가. 그죠? 애플이 해달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반도체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그렇게 납품 하는 거죠. 카메라 만들고. 근데 그런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그게 아웃소싱이 되는 거지. 국방부가 아웃소싱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웃소싱에서도 보면 장점은 이렇게 6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12개 이상이 다 단점이에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웃소싱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아니 누가 이렇게 자기 예쁘게 착하게 끼운 자기 딸, 민간 일반 대학 나온 딸을 군대 보내겠어요. 우리 간호장교 분들이야 사명감 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사관학교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이, 이 군생활을 하는 거지. 간호사관학교 우리 졸업하신 장교분들 딸 있으면 자기 딸 군대 보내실 거예요? 저도 딸 있는데 군대 안 보낼 거예요. 예. 아니, 누가 보내요, 자기 딸들을. 일반 학교를 졸업했는데. 간호사관학교를 들어갔다면, 이제 뭐 그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그때는 그러면 괜찮지만, 일반 대학에서 간호과를 마쳤는데, 어떻게 군대를 보내요? 부모도 반대하고, 그리고 일단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죠.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그런 학생들은 막 미국으로 교수진으로 막 학교에 더 다른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군대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다 말이 안 돼요. 5개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폐교를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간호장교는 중기자원으로 진출 및 직업성 미보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호장교들은 장기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 한 80%가 이제 6년 그 의무 복무가 끝나면 전역을 한다는 거죠. 아니, 군대가 좋으면 왜 전역을 해요? 남아있지. 자기들이 이 군대를 잘못 운영을 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보고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나오는 거지. 군대가 전망이 있고 정말 이 깨끗하고 한번 인생을 바쳐볼 만하다고 생각하면 왜 젊고 똑똑한 장교들이 나와요? 그것도 10년간 몸 바쳤는데 4년, 6년 해가지고 젊음을 10년 동안 몸담았던 그곳을 나오기가 쉽지 않는데 왜 나오겠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호장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대위 정도 되었을 때 병과를 바꿀 수 있는 전과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호장교를 해보다가, 이건 나하고 좀 적성이 안 맞아. 나 다른 병과로 가고 싶어. 이런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의정병과, 격리, 뭐, 정훈, 뭐 헌병, 이런 특수병과도 많고, 뭐 전투병과는 가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거 필요로 하는 간호장교들이 충분히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병과로, 옮긴다면, 얼마나 이 나라에서 사관학교를 이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고 했는데, 그건 자원 낭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뭐, 이렇게 그거 못 한다고. 아니, 제도를 좋게 만들든, 군대를 발전시켜갖고, 정말 좋은 군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든, 그런 거를 할 생각 안 하고, 뭐, 니네들 일찍 전역하는 너희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 또 말이 안 되는 5번째, 이거. 자질 면에서 민간대 출신보다 부족하다고. 아니, 어떤 대학보다 서울대, 연대, 고대만큼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올 능력이 되는 분들이 여기 와준 것만으로 감사하지 민간대 출신보다 부족하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네들이 부족하니까 민간대보다 이 간호사관학교도 여기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아니, 국방부에 있는 이거를 만든 그 사람, 이런 안건을 만든 사람들이 뭐 자기들은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민간대보다 우수한가? 말도 안 되죠, 그죠? 정말 어떻게 군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깝깝합니다, 그죠? 그 당시에 국방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안 그렇겠죠. 지금은 우수하고, 예, 민간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예, 국방부를 잘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예, 이게 20년 전이니까. IMF, 25년 전이죠, 그죠? 그때는 참,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와서 지금 20년째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선배님들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하니까 정말 간호사관학교 출신 분들 중에 미국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낙오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로 대단하시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기질, 기본적인 기질 위에 더 뛰어난, 거기에다가 또 더 뛰어난 역량이 애드된 거겠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역량으로 정착해서 잘 사시고 행복하게 모두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말 들으니까 깝깝하죠. 진짜 아마 어질어질했을 건데 이런 국방부 이러면서 그 투쟁에서 그래서 4년 동안 투쟁하고 이긴 결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2억을 예산으로 쓰는데 이걸 전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비리만 없어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아주 이렇게 어떻게 32억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간호사가 이렇게 사관학교 출신을 1년에 그렇게 배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방 예산에 여기 그 당시에 국방 예산의 0.000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떤 이유들로 배교를 하려고 한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모든 면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이 뒤집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부가 결정하고 그 국방부가 결정한 거를 그 뒤집는 과정이 나오는데 뭐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근거로 하니까 결국은 4년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국방부가 지게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생도 1인 양성비가 3,458만 8천 원 그 당시에 여기에는 6년간 의무 복무 조건이 붙죠. 그래서 이 1인 양성비를 4년으로 나눠보니까 1일 비용이 15,793원, 한 16,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민간 간호사 양성비는 1,780만 원, 1,800만 원 뭐 대충 잔다고 해도 16주 기본 훈련에 이 계산 방법은 12주 후반기 교육, 그러니까 28주 비용인데 1일 비용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싼 게 아닌가? 그리고 9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먹튀도 할 수 있잖아요. 먹고 튀면 누가 책임져? 이 돈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책을 리뷰하고 느낀 점은 이 선배님들의 어마어마한 제가 이 사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만약에 다음 편을 제작할 수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간호사관학교 출신 선배님들의 엄청난 그 노력으로 99%그 노력이죠. 이 노력으로 투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좀 따라져요.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인재가 배신 안 했다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인재가 인기가 좀 좋아가지고 이인재가 그 이회창표를 좀 갉아먹죠. 그리고 김하중 교수님이라고 그 간호협회장 하시던 분인데 최명길 남편 김한길 의원이 그때 19번째인가로 비례대표제로 그 국회에 들어가세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그 문화부 장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석 김하중 교수님은 간호협회 회장님은 20번째였어요. 그 승번이. 근데 20번째였는데 그 김한길 그 의원으로 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된 거죠. 의원이 그냥 문화부 장관으로 하니까. 그래서 김하중 의원이 되신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안 되셨다가 되면서 이 또 날개가 달게 되죠. 이분이 또 간호사 협회 회장님이니까 이거는 국군 간호사 그 존속 운동에 지대한 또 역할을 해주시죠. 그리고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도 IMF에 이게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2년 만에 IMF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명분이 좀 약해진 거예요. 우리 탈출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막 그 강력한 긴축을 할 만한 이제는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이니까 이것 또한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간 거죠. 그리고 사회적 상황, 여성 인권이 상승하고 김대중 정권, 이 책을 보면서 하는데 여성부가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부가 생겨나요. 2001년. 이 진짜 20년 조금 넘는 역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성인권협회에서 또 도와주고 여성부에서 그리고 또 이 당시가 IT 붐이 일어날 때잖아요. 그 99% 노력에 초창기에 선배님들 발로 뛰고 서명 받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뛰어다니면서 하셨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계신 그 김영신 선배님과 부군이신 이상훈 박사님이 참 엄청난 그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영신리닷컴이라는 이 웹사이트를 오픈하시고 거기에서 그 모든 그동안 이렇게 흩어졌던 동분들이 힘을 집결할 수 있는 그 응축력을 또 장만해 주셨습니다. 날개를 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 힘이 생기게 되면서 이 노력의 결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어떤 노력도 어마어마하고 또 하느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잘 실현할 수 있게 이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을 마련해 주셔서 간호사관학교는 2001년 5월에 드디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참 피눈물 나는 많은 노력과 그 아픔 그런 걸 이겨내고 이 학교가 살아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투쟁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제 아내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방송을 뭐 재미없지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도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책은 12월 31일 작년에 발행이 되었고요. 비매품입니다. 사실 수는 없고 이렇게 발간되어서 일부 동문들이 이 책을 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직하고 싶어서 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많은 이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허락이 된다면 다음 편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면 다음 편에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관학교 주신 선배, 동문, 후배 모든 분들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